네, 이슈 속에서 지금부터 돈 되는 정보 찾아보겠습니다. 머니 이슈 시간이죠. 오늘은 리워드 홀딩스 김성훈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이슈 첫 번째 주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이슈 첫 번째입니다. 베닝크 빈살만 등과 회동 추진. 이재용 글로벌 큰손 잡을까라는 주제입니다. 네, 글로벌 큰손들이 이제 한국을 찾습니다. 보시면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 경영자, 그리고 페터르 베닝크 ASML 최고 경영자, 그리고 이번에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들이 있죠. 오늘 17일 방한 예정인 미스터 에브리싱, 빈살만 왕세자의 행보입니다. 이 뭐든지 할 수 있다, 사우디 차기 국왕으로 불리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라고 하는데요. 총 사업비 한화 710조 규모의 세계 최대 건설 프로젝트 네옴시티 사업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은 삼성과 SK, 현대차, LG와 롯데 등 주요 그룹들이 주목하는 굉장히 큰 이벤트입니다. 삼성은 이미 컨소시엄을 통해 지하터널 공사를 수주했고, 현대차 그룹은 모빌리티 사업 수주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SK는 반도체와 AI, 통신망, LG는 스마트시티 구축, 롯데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네옴시티 관련주들 지금 따라가기는 늦었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도 좋다, 아니다, 지금은 너무 늦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이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전망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여전히 강력한 재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테마가 시작이 돼서 끝이 날 때까지 어떤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 딱 듣자마자 떠오르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서 테마가 처음에 시작이 되죠.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 사막에다가 건물을 짓는다는 가장 간단한 개념에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주, 그리고 건설 감리를 하는 뭐 한미글로벌이라든가 그리고 코오롱 글로벌 같은 종목들이 일단 1차 시세를 내었죠. 그런데 이제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이제 네옴시티에 대해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네옴시티에는 이러이러한 것들도 추가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테마를 확산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과거에 이 대북 테마에서도 한번 발견했었습니다. 그 당시에서도 현대 엘리베이터와 현대 아산 같은 종목들이 먼저 올랐고 그 다음에 올랐었던 종목이 철도 관련 주였었죠. 이번에도 그런 흐름들이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부터는 이제는 기존의 주도주들이 쉬어가고 이제는 2차 어떤 테마가 확산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수소도 있겠고요. 5G 그리고 철도 관련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소 관련주들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네옴시티 수소 이렇게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 사우디는 이 수소에 상당히 진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도 미팅이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수출이 되지 않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그 안에서 소비를 하는데 수소 같은 경우는 수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서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네옴 앞바다에서 나오는 어떤 그 바닷물을 이용해서 충분히 이 수소 사업에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소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추가로 이어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5G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5G, 6G 역시도 오늘 같은 종목, 오늘 솔리드 같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던 것을 본다면 결국은 테마가 확산이 되고 있고요. 철도 관련주도 마찬가지죠. 건물을 모듈 형식으로 만들어서 일자로 길게 늘어뜨린다. 그럼 그 안에서 어떻게 이동을 하겠습니까? 수소 트램 같은 것도 충분히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력, 수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오늘도 현대 일렉트릭 같이 대표적인 전력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52조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밀린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시장은 빠르게 다른 섹터, 다른 종목들, 테마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여전히 아직까지는 이 네옴시티를 대체할 만한 크나큰 테마, 섹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런 네옴 테마 그리고 재건과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이 끝까지 추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옴시티는 여전히 강력한 재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뭐 수소나 5G, 철도 관련주를 꼽아주셨거든요. 이 안에서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뭐 기존의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뭐 한미 글로벌 같은 종목들은 이제는 시세가 끝난 건지 그 부분도 굉장히 궁금한데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한미 글로벌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장주는 절대로 한 번에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D파동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어떤 내용 관련된 수주에 대한 어떤 재료들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뭐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정고점까지 노려보시는 건 전략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물려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은 좀 잘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돌려세우지 못하게 되면은 살짝 좀 조정이 좀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맥점에 있는 만큼 어떤 무리한 매매보다는 어느 정도 뭐 뒷파동이 나올 경우에 좀 비중을 줄인다. 이런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일단은 어떤 한 발 물러서서 보는 어떤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에 물려 계신 분들은 비중을 줄이라라고 하셨는데 또 손실이 크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추가 매수를 해서 좀 단가를 낮춰보는 건 어떨까요? 이게 물을 탄다는 거죠. 네. 근데 항상 그렇지만 이제 테마로 올라갔었던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펀더멘탈과 가치에 근거해서 이 종목 너무너무 싸. 지금 주가에 비해서 너무 싸. 이런 어떤 펀더멘탈에 기반한 매매의 경우에는 소위 추가 매수 모아가는 전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떤 뭐 물론 한미 글로벌 자체 펀더멘탈에 대해서 제가 뭐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한미 글로벌의 어떤 내년의 실적 기반에서 전반적인 글로벌 PM 그룹들의 멀티플이 약 27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는데 한미 글로벌 전체 PM 그룹 내에서 약 7위에서 8위 정도 위치하기 때문에 멀티플 약 20배 정도 준다라면은 시가총액 5천억 정도가 아무래도 맥스 상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멀티플적으로 봤을 때도 약간 좀 룸이 남아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봤을 때 추가 매수보다는 있는 물량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좀 매매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추가 매수보다는 있는 물량으로 대응을 해보자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이슈 두 번째입니다. 석유화학업종 2년 만에 상승 사이클로 진입하나라는 주제입니다. 지난해 초부터 21개월 동안 하락 사이클을 경험했던 화학 종목들, 이제는 반등에 나서는 걸까요? 하나둘씩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유안타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 정유와 화학 그리고 태양전지 사이클을 이렇게 표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석화업체는 2022년 사상 최대 적자를 보였던 NCC 업체를 중심으로 공급 과잉이 해소가 되면서 추세 전환에 성공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태양광 시장은 가수요가 없어지면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결국 석화업체를 사야 된다라는 것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리고 NCC 업체들의 실적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 증권에서는 롯데케미칼과 대한유화를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이 두 업체의 실적, 내년부터는 실적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서 흑자 전환, 그리고 성장성을 동시에 주목해봐야 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사도 하나 참고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기사를 보면요. 이미 8월, 9월, 10월이 바닥권이었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바닥에 근접했다라는 평가 속에서 화학 종목들을 담아보자라는 분석인데요. 보시면 관련 종목들도 이제는 주가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한유화, 효성TNC, SK케미칼,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이제 조금씩 반등에 나서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뭐 계속 상승 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이제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것일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반등을 하는 것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가 석유화학 섹터라고 한다면 크게 세 가지 섹터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유주를 일단 첫 번째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태양광 속도 우리가 석유화학 섹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수 화학 섹터죠. NCC 쪽으로 롯데케미칼과 대한유화 그리고 금호석유 같은 그런 순수
석화 종목으로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올해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정유주 섹터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IRA 법안으로 해서 태양광 섹터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롯데케미칼과 대한유화, 금호석유와 같이 순수 석화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든 한 해를 보였었죠. 결국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4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시황은 바닥을 찍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석유화학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 시클리컬 업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한번 방향을 잡게 되면은 그 방향으로 최소한 1년 이상 그 방향대로 움직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클리컬 업체들이 뭐 정유주도 있겠고요, 화학도 있겠고, 그리고 특히나 롯데케미칼과 그리고 금호석 같은 종목들도 한번 방향,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하방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버리게 되니까 어떻죠? 올해 내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충분히 목도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업황의 바닥을 확인을 했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하나둘씩 나오게 된다라면은 이번 4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내년까지도 이런 석유화학 업체들의 주가는 쉬어가는 어떤 그런 흐름보다는 점차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4분기를 저점으로 업황 회복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유한타증권의 리포트를 보니까 롯데케미칼과 대한유화를 탑픽으로 꼽았는데요. 사실 LG화학도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라는 모멘텀도 있고 이런 종목들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적인 종목 LG화학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LG화학도 상당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LG화학은 순수 석유화학 섹터와 더불어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도 가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지금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가치마저도 이제는 재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어떤 그런 얘기들을 봤을 때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전혀 부정적인 내용들을 굳이 끄집어내서 얘기를 할 것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계열에서 LG그룹만큼 2차 전지와 관련된 어떤 수직 계열화에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룹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포스코도 마찬가지고요. 그 안에서 LG화학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LG화학 같은 경우도 조정시마다 특히나 대형주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모아가시는 전략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지금 매수가를 보니까 70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진입을 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이 대형주들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굳이 이렇게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어차피 지금 시장 자체가 바닥을 찍고서 돌아서 나가는 어떤 그런 리바운딩 되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 이슈가 아직까지도 살짝 불안한 상황이죠. 충분히 조정의 빌미는 언제든지 매크로 단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양봉에 따라가시는 전략보다는 음봉에 좀 더 밀리는 모습이 나왔을 때는 자신 있게 모아가시는 전략이 특히나 대형주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여러분들 저점을 잡으시려는 전략보다는 천천히 모아가시는 전략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형주는 추격 매수하지 말고 눌렸을 때 접근하자.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유화학 업종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뭐 정유 그리고 태양광, NCC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안에서 또 이사님이 보시는 탑픽 종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라면 이 종목을 사겠다.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소위 베타가 큰 종목이라고 하지요. 순수 석유화학 업체 중에서 대한유화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좋아하실 만한 어떤 그런 변동성이 조금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차트를 좀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기에 조금 올라가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시에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나을 것 같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석유화학 업황 자체는 한번 방향을 잡으면은 웬만해서는 그 방향이 꺾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대전제를 우리가 깔고 봤을 때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조정을 잘 이용하실 것이 좀 필요하다고 다시 말씀드리겠고, 다만 최근에 이런 석유화학 업체들의 주가 상승의 이유를 우리가 한 번 더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공매도 쪽에 대한 숏 커버링과 그리고 환율이 1,400원대에서 1,300원대로 빠르게 밀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소위 외국인들의 패시브 자금들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 좀 급하게 올라가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것은 알지만 너무 급하게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다는 점도 동시에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의 탑픽은 바로 대한유화였습니다. 다만 급격하게 오른 만큼 지금 매수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 잘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리워드홀딩스 김성훈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